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동물이다. 뇌변환이가 뇌에 무슨 뭐 인피리어 파리에탈 로베 어디 무슨 서커스에 막 이렇게 하니까 써니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나 방송 같은 걸 보면 나오는 멘트들을 따라해 보려고 해도 어색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용해야 적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성장하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다지 저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사람도 연습하면 주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리액션 부자가 될 수 있는 강쌤만의 솔루션을 알려주세요. 제러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작가 이름은 아는데 그 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책이 하도 그분 두꺼워가지고 책 두꺼워요. 거의 네. 거의 한 800~9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경쟁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이어져 온 것 같지만 인간의 역사는 연대와 공감을 통해서 발전해 온 역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감의 중요성을 얘기한 그런 책이거든요. 인간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동물이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동정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심퍼티, 그리고 공감이라고 얘기할 때는 엠파티인데 누군가를 동정한다고 얘기할 때는 이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감한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같은 레벨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이걸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사회성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너무 좋아요. 그 이탈리아의 어느 연구진들이 원숭이들 머릿속에, 뇌 속에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머릿속에 거울이? 예. 어떤 원숭이가 자기가 행동하지 않고 다른 원숭이의 행동을 볼 때도 똑같은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된다고 얘기해서 이름 붙여진 세포의 이름이에요. 거울 신경세포.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우리 뇌에 장착돼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셨죠? 네.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세포가 발전하고 또 그 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갈 텐데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게 결국은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까난 아기 때부터도 내 자신이 이해받는 느낌, 내 자신이 수용되는 느낌, 이거를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실은 배워가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정신과적으로는 미러링이라는 얘기를 해요. 미러링. 소위 말하면 미러링은 뭐냐면 거울처럼 아이를 비춰지는 거죠. 아유 아가야 힘들구나. 아이고 우리 아가 배고팠어. 쉬 마려웠어. 아유 그래서 힘들었어. 이런 식의 반응을 해주는 게 계속 거울처럼 비춰지는 미러링인 거거든요. 좀 더 자랐을 때는 자라는 대로 아이의 감정을 같이 그대로 읽어주고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네. 아셨죠? 알겠어요, 강쌤. 네. 그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특성 중에는 그런 공감 능력의 결여도 있고 또 이제 충동적으로 그 충동을 참지 못해서 그냥 바로 그냥 폭력으로 직행하는 애들도 있고 또 공격성의 문제, 분노 조절의 문제,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자기 의견 표현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보다 주먹이 더 빠르다 뭐 이런 것처럼 자기 표현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주먹이 먼저 가는 이런 식의 형태의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흔히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헛된 얘기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양심의
구멍 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피해를 주는데도 어떠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발달장애라고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상호작용의 문제가 실제 있는 인간과 인간의 작용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쪽들이 뭔가 공감 능력에 어떤 신경학적인 장애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들이 사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공감 능력에 선천적인 결핍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사실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 박사 논문이 학교 폭력 청소년들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제가. 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아이들한테 너는 왜 폭력을 행사했냐라고 물어볼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난으로, 재미로. 폭력을 재미로? 예, 재미로, 장난으로. 그건 뭐냐면 아직 그 나이에 공감 능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던 거를 또 반영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그 친구가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할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한다면 폭력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제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와, 세상에. 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막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게 뇌 변화니까 뇌에 무슨 뭐 인피리어 파리에탈 로베 어디 무슨 서커스에 훨씬 공감 능력이 좋아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지고 과거에 장난으로 재미 삼아서 했던 행동이 얼마나 타인한테는 힘들고 괴로움을 줬던 행동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제가 얻었죠. 반성까지 하게 되는. 그럼요.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역할놀이 같은 걸 해본다든지 입장을 바꿔서 역할놀이를 해본다든지 지식을 얻기 위한 책도 좋지만 소설책이라든지 이야기책을 보면 거기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두뇌가 발전하면서 소위 감정이입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들이 크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 입장이 아닌 다양한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서볼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쉬운 예로 드라마 보면서도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같이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녀에게 거울을 비춰주듯이 공감해주는 부분들을 해주셔야 사실은 우리 아이가 좋은 공감 능력을 갖는 그런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써니님이 아이한테 어떻게 거울처럼 해준다? 우선은 어떤 감정이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셔야 될 거고요. 아이가 그 표현을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때 너 너무 속상했겠구나. 너가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났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도 그 상황이었으면 너무 화가 났겠어. 속상했겠어. 공부를 잘해서 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 함께 기뻐해주고. 아이 감정하고 똑같은 내 감정이다. 그게 이제 그게 거울처럼 네. 아이의 감정에 따라가지고 그걸 비춰주듯이 그래 화났구나, 좋구나, 속상하구나, 열받았구나. 나는 애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 속상하지만 애가 좋아하면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근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강쌤이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사실 불만족스러운데 아들 잘했어 라고 하면 사실은 속마음과 행동의 불일치는 애가 다 눈치챕니다. 그래서 속마음이 바뀌셔야 마음을 바꿔라. 마음 자체를. 그럼요.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미러링, 거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울 역할을 잘 하려면 거울이 깨끗이 닦여야 되는 거잖아요.
거울이 뿌얘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잘 닦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 자체를 우리 아이의 감정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오히려 예쁜 자식은 매를 한 대 더 때려서라도 엄하게 키워야 자식이 잘 자란다는 속설이 있어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에 인색했었어요. 저만 해도 글쎄 저희 부모님들이 참 그렇게 칭찬하면 더 버릇이 나빠진다 혹은 노력을 안 한다 뭐 이런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었고 스쿨닥터 강쌤. 꼭 뭐 자녀만이 아니에요. 주변의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괜찮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잘해야 보약이 되는 거거든요. 딱 세 가지 팁을 칭찬을 위한 세 가지 팁. 첫 번째,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진 걸 칭찬하면 돼요. 60점에서 5점 늘어난 걸 칭찬해야 돼요. 진보한 걸 칭찬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걸 칭찬해야 돼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 칭찬을 받아봤던 경험도 좀 드물고 그리고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와 수학 천재 그림 잘 그렸다 그러면 야 제2의 피카소가 탄생했다 아니면 그런 거 아시죠? 너무너무 안 좋은 칭찬이에요. 그거는 아이를 망치는 대표적인 칭찬이에요. 사생대에 한번 지금 표창을 받았을 뿐인 거지 그게 제2의 피카소하고 연결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고 자기가 다음번에는 훨씬 더 피카소다운 혹은 천재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과 이런 것들을 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부적절한 칭찬을 받은 애들은 다음에는 안 해버려요. 지원쌤 그렇게 칭찬하신 것 같은데. 막 절대 안 되는 칭찬, 독이 되는 칭찬.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하고 나서 애가 완전 수학에 스트레스 받다고. 안 해요. 부담 가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니 담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안 돼. 선생님이가 그건 어른들도 나쁜 거야. 야, 너 그림 보니까 이번 그림이 정말 구도가 참 너무 괜찮더라. 야, 어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니? 너무 멋져.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라. 5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자녀분이 노력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한 게 있을 거예요. 엄마 사실 내가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시도 저런 시도 해봤어. 그럼 그 과정을 칭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진보에 대해서 나아진 거. 오늘 나아진 걸 칭찬하기. 두 번째 구체적인 것을 칭찬하기. 세 번째 과정에 과정을 대해서 칭찬하기. 네.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서로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정말 많이 풍부해지셨고요. 네. 표현이 아주 간결해지셨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적절한 예를 적시에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저의 넣으시는데요. 유튜버로서의 네. 진보를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봤을 때부터 늘 웃는 얼굴이잖아요. 마음이 싹 녹아져 내려가 사랑스럽고 도파민 나오는 거야. 좀 셈이 나는데 저도 칭찬해주세요. 감독님. 우리가 너무 공포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아까 얘기한 거울 신경세포 시스템들이 잘 작동을 안 해요. 공감이라는 것도 내가 좀 여유로워야 남한테 배려도 할 수 있고 또 남의 사정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유가 생겨야 또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졌잖아요. 저는 각자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각박해서 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적으로 이 각박함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이 사회적 환경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레미 리프킨이 유대를 통해서 또 연대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류의 생명줄과도 같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모가 자식한테만 미러링 해주는 게 아니라
저도 지원 씨 미러링 해주고 지원 씨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고 이해하려고 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써니님, 본인이 그 공감을 어린 시절에 못 받아왔던 거, 그리고 공감을 정말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감 능력이 풍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연습은요, 우선 첫 번째는 쑥스럽고 부끄럽고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딛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항상 가까이 있는 자녀나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나 주변에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면 돼요. 참 너 표정 좋아 보인다. 얼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좋은 일 있으니까 나도 기쁘다. 행복하구나. 야, 나도 행복하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반응하는 리액션을 하는 연습을 쑥스러움을 극복하고 시작을 하고 발을 내디디면 반드시 잘할 수 있는 써니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거든요 그날. 그래서 못 한다고 사실 제 마음속에는 좀 미루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다음 주까지 전에는 안 됩니다 딱 하니까 제가 깨갱 완전 깨갱 했지. 그래서 오늘